그게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줄어들까요? 내가 먹는 거를 이렇게 웅크리고 참고 이렇게 있다가 터지면 그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죠? 닭가슴살을 그냥 먹지 않고 갈아서 마시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재료들을 넣고 갈아 마시는지. 오늘 제가 먹을 재료들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레몬, 그리고 사과, 그리고 싱싱한 토마토, 원조 스리라차 소스, 칼로리가 거의 없죠. 큐브 닭가슴살인데 통으로 된 닭가슴살보다는 조리도 쉽고 좋습니다. 닭 안심도 있습니다. 얘는 트레이더스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국내산 고기입니다. 닭가슴살 볶음밥 빠르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얘네들도 있고, 계란도 담습니다. 계란은 제가 하루에 6개씩 먹으니까 이렇게 6개를 담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11분. 닭가슴살은 굉장히 두껍고 커서 삶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닭 안심이나 큐브로 된 것들이 삶기가 쉽고 빨리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1kg니까 하루에 저는 닭가슴살 3덩이 정도 분량 이렇게 넣어줍니다. 닭가슴살을 그냥 먹지 않고 갈아서 마시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재료들을 넣고 갈아 마시는지. 닭 안심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 100g당 한 25g 정도 들었다고 했을 때 70g에서 90g 정도 들어있겠네요. 얘도 단백질, 얘도 단백질. 여기서 70에서 90g, 얘도 계란 흰자에 하나에는 한 3에서 5g 정도 들어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6개니까 얘도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 섭취는. 닭가슴살하고 계란이 익을 동안에 저는 먹을 것들을, 과일들을 씻어주는데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농약 때문에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사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는 항상 하루 동안에 먹을 음식들을 조리하고 준비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그 정도를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제 회원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사과 커터기예요. 제가 사과를 10년 동안 칼로 자르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사과의 심지만 남고 이렇게 다 분리가 되죠. 그럼 얘를 빼주고, 사과를 껍질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통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몸에 좋은 거를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지치지 않으려면 진짜 먹는 게 반입니다. 통에 옮겨 담아주고, 고구마는 이 정도. 저는 반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반고구마가 안 나오고 호박고구마만 나오는 것 같아서 맛은 별로긴 하지만 소화가 느리게 되는 탄수화물이라서 많이 섭취를 합니다. 주 7일 중에 5일은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데, 식단 조절을 안 하면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먹는 거에 따라서 컨디션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고, 제가 하루에 수업을 1시부터 10시까지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수업을 하는데 1시부터 10시까지 컨디션이 똑같으려면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식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계란이 다 삶아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버리고 찬물을 넣고 헹궈주고, 다시 한번 찬물로 얘를 깨트려 주는 거죠. 컨디션이 1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제가 똑같은 컨디션으로 수업을 지도를 해야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하는 거잖아요.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식사를 하거나 당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섭취를 하다 보면 몸은 거기에 길들여지게 돼 있고,
길들여지다 보면은 몸은 점점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주 5일 동안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꽤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좋은 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고구마와 사과, 토마토, 계란을 좀 까볼까요? 계란이 오늘은 그렇게 잘 까지진 않네요. 계란은 너무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계란은 하루에 6개씩, 노른자는 한 2~3개씩만 섭취를 하고 나머지 노른자는 버리지만 흰자들만 섭취를 하고, 오늘 잘 삶으려고 해봤는데 말하면서 계란을 삶아서 그런지 오늘 계란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하루 동안에 먹을 음식들을 조리하는 시간이 귀찮지가 않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닭 안심이 다 익었습니다. 닭 안심이 굉장히 삶기가 편하고 빨리 익어요. 통을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에 힘줄 같은 게 있는데 힘줄을 제거를 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가 대충 끼니를 때운다고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뭐 먹을지 고민하고 음식들이 다 거기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먹을 때만 맛있고 먹고 나면 자극적이고,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속도 불편하고, 그럴 바에는 뭐 그 전날에도 괜찮고 당일 아침에도 자신을 위해서 먹을 음식들을 싸가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 무조건 건강해질 테니까요. 무조건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이 깨끗하지 않거나 뭐 간 수치가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식단 조절이 필수죠. 뭐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하면서 조금씩 섭취하는 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레몬도 잘라줍니다. 칼집을 이렇게 내서 레몬의 껍질을 제거를 해주고, 레몬을 넣으면 닭가슴살의 비린맛을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닭가슴살을 갈아서 마시는데 이제 같이 함께 넣는 건데, 이 블루베리, 아몬드, 그리고 야채들 한 움큼을 넣어주고, 블루베리도 이렇게, 그리고 아몬드도 한 줌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뚜껑을 닫고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괜찮죠? 이렇게 넣어서 여기 하나에 닭가슴살이 2개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 2개와 그리고 블루베리, 아몬드, 그리고 야채, 레몬, 이렇게 오늘 제가 먹을 음식들을 조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하루 동안에 먹는 식사를 준비하는 영상을 담은 이유는, 트레이너라서 제가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식단에 대한 노력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귀찮으니까 대부분 점심에는 회사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오늘은 뭘 먹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고르고 선택하고 내가 그걸 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점심은 그 사람들을 따라서 1인분을 시키더라도 나는 그거의 절반만, 만약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간다면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이런 음식들보다는 밥으로 된 거에 소스는 없이 밥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한 끼 정도는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밑반찬이랑 이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해야지, 점심 먹을 거 다 먹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과일 먹고 배고프니까 뭐 자기 전에 뭐를 또 먹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벌써 500칼로리인데
500칼로리를 먹고 바로 자게 되면 그게 소비가 되나요? 몸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입맛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잘 때는 우리 내장기들도 일을 멈추고 소화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아침에 커피를 먹고 일을 하다가 또 점심에 부랴부랴 밥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아니면은 근육을 만들어서 내 몸을 어찌됐건 건강하게, 슬림하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사 끝나고 굉장히 힘든 몸을 이끌고 근력 운동 40분, 그리고 유산소 운동 2, 30분을 했어요. 토탈 그러면 70분을 소비를 했죠. 그런데 1시간 10분 동안 내가 빠지는 칼로리를 계산을 해보면 1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운동을 해도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를 감량하는 것도, 소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그게 300칼로리고, 과자 한 봉지에 500칼로리, 라면 하나에 뭐 700칼로리, 거기에 밥을 말아서 먹는다. 그럼 1000칼로리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유전적으로 자신이 정말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뭐 5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를 먹고 그거를 소비를 하려면 운동 3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많으면 뭐 3번에서 4번인데 내가 먹는 칼로리를 운동으로써 아웃풋 밖으로 빼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배는 점점 더 나오고 체력은 더 안 좋아지고 뭔가 상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나이가 노화가 되고 몸이 약해지고 체력이 안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점점 더 줄여야 되는 것이고, 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인터넷으로 쇼핑을 닭가슴살조차도 주문을 하지 않고, 닭가슴살 볶음밥도 주문을 해놓지도 않고, 아 오늘 뭐 먹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뭘 먹지? 아 집에 있는 거 뭐 떡이 있으니까, 빵이 있으니까 이거 대충 먹어야지. 어떤 날은 거의 안 먹고, 어떤 날은 약속이 있으니까 저녁에 먹고, 아 조금은 조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다가 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다이어트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1, 2kg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며칠 그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조절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 낙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회원분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 막 처음부터 나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식사도 다이어트 식사만 할 거야, 의욕이 이렇게 넘쳐서 운동도 매일매일 할 거고, 이런 분들은 무서워요. 그런 방법보다는 내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하지만 저녁에 나 혼자서 식사할 때는 식사를 조절도 할 줄 알고, 또한 주말에도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으로 체중이 내가 10kg를 감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10kg가 그냥 쪘겠습니까? 10kg가 그냥 찐 게 아니고 뭔가 안 좋은 패턴들을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 거고, 그게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3달 만에 줄어들까요? 내가 먹는 거를 이렇게 웅크리고 참고 이렇게 있다가 터지면 그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때문에 좀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한 달에 10kg 목표 이런 목표가 아니고 일주일에 0.5kg씩, 한 달에 2kg씩만 해도 3달이면 6kg입니다. 3달 전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 지나가요, 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꼭 실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과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시작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